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한류의 인기는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외출이 줄어들자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가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고 비대면 시대에 맞춰 한국의 배달 문화가 외국으로 퍼져나가기도 하는데요. 마치 우리들이 미국 드라마와 영화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보는 것처럼 이제는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는 것이죠.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코로나 발생 이후 한국의 한옥마을을 그대로 가져다가 조성하고 관광객들에게 한복을 대여하기도 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젊은 층에서 한류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다양한 치킨 프랜차이즈부터 공차와 이삭토스트까지 여러 한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이 30여 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하니 한류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젊은이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연예인들이 치킨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고 하는데요. 프랜차이즈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여러 기업들도 말레이시아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외 기업을 위해 회사의 지분 소유를 100% 허용하고 기업인의 경우 입국 시 코로나 검사를 3시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는 등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수석장관 겸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활성화 작업에 한국의 혁신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의 산업 주자들과 자동화 로봇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디지털 경제 등에서 새로운 투자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한류의 인기가 나날이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한국의 편의점도 해외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시읒 편의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한국의 K마트라고 알려지며 손님들이 몰려서 100m가 넘는 대기줄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편의점을 줄을 서서 이용한다니 조금 황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요. 편의점에 대기줄이 생기는 이유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탓도 있지만 한국에 즉석식품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데우거나 조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금지되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못한 말레이시아 현지 사람들이 한국 음식으로라도 여행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즉석식품을 찾는 것이죠. 실제 판매량이 높은 상품들도 전부 한국 제품인데요. 가장 많이 팔린 것은 즉석 조리식품인 떡볶이였습니다. 떡볶이만 하루에 250컵 정도가 팔릴 만큼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입소문이 나면서 외국 유튜버나 연예인 등이 한국 떡볶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떡볶이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한국에서도 떡볶이 판매량이 급등했다고 하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약 40배가량 판매량이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한국 편의점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음식은 닭강정과 핫도그인데요. 과자나 음료보다는 편의점에서 바로바로 조리를 하는 즉석 조리식품이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의점의 직원이 5명이 넘게 있는 모습을 보니 편의점이라기보다는 마치 음식집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외국인들에게 조금 맵게 느껴질 수 있는 떡볶이와는 달리 닭강정과 핫도그는 부담이 없어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떡볶이가 매운데도 불구하고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떡볶이를 먹는 장면을 공개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한국 편의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북한 개성공단에 있었던 편의점인데요. 개성공단에서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방송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는 2008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약 8년 동안 개성공단의 편의점을 맡게 되었다는데요. 위치가 북한이었던 만큼 한 달에 2번 주말에만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숙소에만 머물러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처럼 사진과 영상을 기록할 수 있는 기기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과의 연락도 유선 전화로만 할 수 있었다며
그래서인지 한 달에 전화비만 80만원 가량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일한다며 회사에서 기타 수당을 더 챙겨줘서 다행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편의점에는 글쓴이와 남자 직원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북한 근로자였다면서 북한 직원들은 오전 9시쯤 출근해 오후 11시에 퇴근했고 한 달에 70달러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북한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내에서는 편의점이 임기 직장이라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6개월에서 1년가량만 근무하고 어느 순간 며칠 뒤부터는 다른 사람이 나온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가 사라져도 왜 그만둬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북한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인기 상품은 코카콜라와 초코파이 그리고 라면이라고 합니다. 또 아이스커피 또한 하루 100잔가량 팔릴 만큼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얼음 자체가 귀하고 플라스틱 컵 또한 쉽게 볼 수 없는 만큼 그것이 신기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여러 곳으로 퍼져나가고 또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비록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 외국인 관광객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았는데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성형기술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지방의 성형외과까지도 외국인 손님으로 꽉 찰 정도였죠. 성형을 하러 한국에 입국했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도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성형 후 회복하고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공항을 갔으나 성형으로 인해 여권의 사진과 현재의 외모가 너무 달라져 출국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이런 황당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는 성형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